당신은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거울 앞에 서서 오늘 하루 쓸 얼굴을 고릅니다. 회사에 갈 때의 얼굴, 가족 앞에서의 얼굴, 친구들과 만날 때의 얼굴. 우리는 매일 수십 개의 가면을 바꿔 씁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고 밤이 되어 다시 거울을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얼굴들 중에서 진짜 나는 어디에 있을까? 칼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쓰는 가면입니다. 하지만 그는 경고했습니다. 가면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 자신을 잃는다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착한 딸, 성실한 직장인, 완벽한 부모. 그 역할들을 해내느라 정작 나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중년의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진짜 당신으로 살아야 할 때라고.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공의 기준, 행복의 공식, 좋은 삶의 모델.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조금씩 우리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융은 이것을 집단 무의식의 압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회가 만들어낸 거대한 기대의 그물망 속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목소리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영혼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 이유 없는 공허함,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이것들은 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외침입니다. 진짜 너로 살아야 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바쁘게 살고, 더 많은 역할을 떠안으면서 그 목소리를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 목소리는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인생의 후반부를 제2의 탄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전반부가 세상 속에서 자리를 잡는 시기였다면 후반부는 자기 자신 속으로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이것은 퇴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위대한 모험의 시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집단 속에 묻혀있던 나를 꺼내어 온전한 개인으로 서는 과정입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평생 회피해 온 것들과 마주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을 피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타인의 기대 속에서 살다가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할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진짜 나로 살아보지 못했다고. 당신이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 뒤에는 또 다른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이 부정하고 감추고 억눌러 온 모든 것들. 분노, 질투, 욕망, 두려움.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자신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평생 그림자를 외면하며 삽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폭발, 이해할 수 없는 반응, 반복되는 실수. 이 모든 것의 뒤에는 우리가 외면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당신의 운명이 된다고.
그림자를 부정할수록 그것은 더 강해집니다. 그것은 우리 삶을 뒤에서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됩니다. 진정한 성숙은 그림자와 마주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게도 분노가 있고 질투가 있고 이기심이 있다고.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그림자를 인정하는 것은 그것을 실행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오히려 그림자를 의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림자를 외면하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만 그림자를 바라보면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작업의 핵심입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이해함으로써 그것에 힘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림자와의 만남은 때로 극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화가 폭발하거나 눈물이 멈추지 않거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이 밀려옵니다. 이것은 위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회입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것이 마침내 표면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다시 그것을 억누르거나 아니면 그것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윤은 적극적 상상이라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림자를 하나의 인격처럼 대하며 대화하는 것입니다. 너는 왜 화가 났니? 너는 무엇을 원하니? 이렇게 물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림자는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시당하고 억압당한 당신의 일부가 주목받기 위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그림자 작업은 특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감정을 조절하고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되고 슬퍼 보이면 안 되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더 많은 억압이 가해집니다. 항상 친절해야 하고 희생적이어야 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그림자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은 우울증으로, 불안으로,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무겁고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에 시달립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림자가 보내는 긴급 신호입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그림자를 억누르는 데 쓰던 엄청난 심리적 에너지가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그 에너지는 창조적인 일로, 진정한 관계로, 삶의 기쁨으로 흘러갑니다. 두 번째로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완벽한 사람인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타인을 이해하게 됩니다. 내 안의 어둠을 인정하면 다른 사람의 어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줄어들고 연민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작업이 가져오는 선물입니다. 당신을 더 온전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융은 인간의 마음속에 보편적인 이미지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문화권에서 반복되는 상징들, 영웅, 현자, 어머니, 그림자. 이것을 그는 원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원형은 개인의 경험을 넘어선 인류 공통의 심리적 패턴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원형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영웅이 되어 어려움과 싸우고, 때로는 현자의 지혜를 구하며, 때로는 어머니의 품에서 위안을 찾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의 원형에만 갇힐 때 생깁니다. 평생 영웅만 되려고 하거나, 평생 희생자로만 살거나, 평생 어린아이로 머무르는 것입니다. 개성화의 과정은 다양한 원형들을 경험하고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중년에 접어들면 새로운 원형들이 깨어납니다. 남성 안에서는 억눌렸던 여성성이, 여성 안에서는 억눌렸던 남성성이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융은 이것을 아니마와 아니무스라고 불렀습니다. 남자가 갑자기 감성적이 되거나 예술에 관심을 갖는 것, 여자가 갑자기 주장이 강해지거나 독립적으로 변하는 것.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이 균형을 찾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는 평생 한쪽 성향만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다움, 여성다움에 맞추어. 하지만 진정한 인간은 양쪽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강함과 부드러움, 논리와 직관, 행동과 수용. 중년은 이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통합의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라는 개념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는 에고와 다릅니다. 에고는 의식적인 나,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로서의 나입니다. 융은 자기를 만나는 것이 개성화의 궁극적 목표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우리 존재의 중심이자 전체입니다. 그것은 모든 대립을 통합하고 모든 부분을 조화시킵니다. 자기를 경험하는 순간은 신비로운 체험으로 다가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 느낌, 내가 누구인지 명확히 아는 순간, 삶의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경험. 이것은 종교적 깨달음과도 비슷합니다. 융은 실제로 자기의 경험이 신을 만나는 경험과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만나는 길은 멀고 험합니다. 그것은 모든 가면을 벗는 것을 요구합니다. 사회적 성공, 타인의 인정, 완벽한 이미지,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년의 위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위기는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을 흔듭니다. 직장에서의 좌절, 관계의 균열, 건강의 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더 열심히 버티며 예전의 삶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계기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융은 후자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위기를 저항하지 말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왜냐하면 위기의 한가운데에 자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향한 여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오래된 관계들이 끝나고 익숙한 정체성이 무너지고 안전했던 세계가 흔들립니다. 이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적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진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어 살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 삽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가장 진정한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기로 사는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고 진정한 창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면 뒤에 숨은 사람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그의 창조는 모방입니다. 하지만 자기로 사는 사람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그의 창조는 독창적입니다. 융은 인생을 낮과 밤의 사이클로 설명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낮입니다. 우리는 바깥 세계로 나아가 자리를 잡고 관계를 맺고 성취를 이룹니다. 이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정고가 지나면 태양은 기울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바깥으로 확장할 것이 아니라 안으로 깊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환을 거부합니다. 여전히 젊은 시절의 방식으로 살려고 합니다. 더 많이 성취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빨리 달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의 리듬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해가 지는데 계속 나처럼 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탈진과 공허함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인생의 계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성장하고, 가을에는 수확하고, 겨울에는 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년은 수학의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기입니다. 이것은 멈춤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깊은 성장입니다. 나무가 위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뿌리도 깊어지듯이 우리도 이제 내면의 깊이를 키워야 합니다. 그 깊이가 바로 우리를 진정한 어른으로 만듭니다. 융은 개성화를 영웅의 여정에 비유했습니다. 영웅은 평범한 세계를 떠나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괴물과 싸우고 보물을 얻고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내면 여정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자아를 떠나 무의식의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그림자와 마주하고 잃어버린 자기를 발견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 여정은 외롭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 혼자 가야 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정을 거쳐왔고 그들의 지혜가 신화와 꿈과 상징 속에 남아 있습니다. 꿈은 무의식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융은 꿈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꿈이 단순히 억압된 욕망의 표현이 아니라 영혼의 치유와 성장을 위한 메시지라고 보았습니다. 꿈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외면하는 감정, 우리가 무시하는 측면, 우리가 발달시켜야 할 부분. 꿈의 언어는 상징입니다. 물은 감정을 나타내고, 집은 자아를 나타내고, 길은 인생의 여정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상징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뱀은 두려움일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변화와 치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할 때는 교과서적 의미보다 자신의 연상이 더 중요합니다. 꿈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면 삶이 달라집니다. 반복되는 꿈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리킵니다. 악몽은 무시되고 있는 그림자를 경고합니다. 아름다운 꿈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융 자신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꿈을 참고했습니다. 그는 꿈일기를 쓰며 평생 자신의 무의식과 대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그토록 깊은 통찰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탐험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꿈을 기록하고 그 이미지들과 대화하고 그 속에 숨은 메시지를 찾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오래된 지혜가 있습니다. 수양이라는 개념입니다. 자신을 닫고 인격을 기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융의 개성화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두 전통 모두 진정한 자기가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봅니다. 차이가 있다면 방법입니다. 동양의 수양은 주로 마음을 비우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명상, 침묵, 무의. 반면
융의 방법은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입니다. 적극적 상상, 꿈 작업, 그림자 통합.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거짓된 자아를 벗고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두 전통을 모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양의 고요함 속에서 마음을 정화하고 서양의 통찰로 무의식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개성화의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외로움입니다. 진정한 자기로 살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변했다고 말하고 예전의 당신으로 돌아가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당신의 변화를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변화가 그들의 삶에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면을 벗으면 그들도 자신의 가면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은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끝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지지하지 않는 관계,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관계를 놓아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진정한 당신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융근 개성화된 사람은 외롭지만 고독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외로움은 연결의 결핍이지만 고독은 자기 자신과의 온전한 만남입니다. 개성화된 사람은 혼자 있어도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전체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타인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안에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심이 바로 자기입니다. 이것은 이기심과 다릅니다. 이기심은 에고의 팽창이지만 자기 중심성은 영혼의 성숙입니다. 자기 중심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랑은 필요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에서 넘쳐 흐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성화의 과정은 평생 계속됩니다. 그것은 한 번의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새로운 층위의 자기를 발견하고 새로운 그림자를 통합하고 새로운 균형을 찾아갑니다. 이것은 끝없는 여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근 말합니다. 여정 그 자체가 목적지라고. 우리는 언젠가 완벽해지기 위해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온전해지기 위해, 더 진실해지기 위해, 더 살아있기 위해 이 길을 갑니다. 매일 조금씩 가면을 벗고, 조금씩 자신과 가까워지고, 조금씩 더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은총입니다. 융근 자신의 인생 후반부에 스위스 볼링겐 호수계 탑을 지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돌을 쌓고 명상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 탑은 그의 내면 세계의 상징이었습니다. 매년 조금씩 확장되는 탑처럼 그의 자기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탑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실제 공간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내면의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우리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자신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너무 바쁩니다. 끊임없이 자극받고 연결되고 소비합니다.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란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고요 속에서 일어납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목소리는 작지만 명확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길이라고, 이것이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이라고. 그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안전한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만의 길이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 자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로 사는 자유.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자유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윤기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그의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자가 자기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당신은 윤기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두려움과 마주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두려움, 거부의 두려움, 혼자가 되는 두려움, 이 모든 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의 지혜가 신화 속에, 종교 속에, 예술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면으로 깊이 들어갈 때, 당신은 역설적으로 인류 전체와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고통, 당신의 기쁨, 당신의 그림자는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통합할 때 당신은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이 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이 마음속을 들여다볼 때만 명확해진다고. 밖을 보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안을 보는 사람은 깨어난다고. 이제 깨어날 시간입니다. 오랜 잠에서, 타인의 기대라는 환상에서, 진짜가 아닌 삶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 깨어남은 순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평생의 과정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은 선택합니다. 오늘 나는 누구의 삶을 살 것인가? 다른 사람이 원하는 나로 살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나로 살 것인가? 진정한 나로 산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지혜와 어리석음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로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기 평생 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길을 잃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가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쩌면 인생의 끝자락에서 당신은 뒤돌아 볼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미소 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진짜 당신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실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그것이 전부입니다. 융은 그의 마지막 저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았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사십시오. 진짜 당신으로. 그것이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입니다.